안녕하십니까. 불꽃 영어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영상은요. 기말이 중간보다 어려운 이유. 지금 오늘이 5월 1일이고 내일 정도가 돼야 여러분들 중간이 끝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이제 놀 친구들에게 제가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것도 하루 종일 노는 사람들이 있고 잠깐 놀고 또 좀 자기 할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여러분? 일단은 제가 오늘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요. 네,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시험 끝나고 좀 놀게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5월 1일 이후 이제 5월 2일, 3일 되면은 이제 6월 말에 기말고사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말고사가 지금 이번에 본 중간고사보다 좀 어려운데요. 그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5월에 쉬는 일정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어떤 모 고등학교의 어떤 그 5월 일정을 봤는데요. 뭐 체육대회 있고요. 뭐 수학여행 있고요. 재량휴업일 있고요. 5월 8일 어버이날 뭐 행사 있고요. 끝나고 뭐 또 재량휴업, 뭐 대체휴일 엄청 많습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있고요. 5월 27일에 부처님 오신 날 있고요. 너무 많죠. 그렇죠? 이런 모든 날에 다 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쉬면 여러분들이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연달아서 이제 가족들이 여행 가자고 한단 말입니다. 여행 갔다 오면은 2박 3일 쫙 쉬어버려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기억했던 뭐 기본기 이런 거 다 까먹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정은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학교도 그 일정 때문에 바빠요. 체육대회, 수학여행 때문에 바빠요.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도를 나가야 돼. 진도 안 나간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때 나갈 진도가 다 6월 달에 나가기 때문에 6월 말에 시험인데 6월 달에 진도를 다 나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도만 한다고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준비는 시험 복습과 복습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1, 2월 기본기 복습 시간 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대비할 때는 1월, 2월 기본기 하다가 바로 연계돼 가지고 3월, 4월 중간고사를 복습했는데요.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끝나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기말 대비하기에는 1, 2월 달에 배웠던 기본기를 다 까먹었단 말이죠. 그 기본기에 대한 복습이 필요한데 5월 일정 많죠, 그렇죠? 5월에 쉬는 날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면 좋은데 그때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하려고 하니까 1, 2월 달에 기본기를 다시 해야 되고 6월 달에 내신 거기서 또 해야 되고 그럼 시험 기간 내에 시험 범위를 다 못 끝내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6월 기말고사가 좀 힘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 2과보다 3, 4가 더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는 1, 2과가 들어가요. 보통 1과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이제 고1, 고2, 고3이 돼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특히 고3은 EBS니까 제외하고 고1, 2 친구들은요 이제 신입생이 됐으니까 이제 약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관련된 지문 내용을 가진 그런 과가 1과거든요. 기말 때는 3, 4가 보통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뭐 어려운 학교는 처음부터 3과부터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보통은 1, 2과 들어가는데 1과는 보통 쉽다.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학술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게 바로 기말고사다.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말로 등급이 갈려서 학교생들이 변별력 높임.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등급은요 중간기말 합산해서 등급을 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어떤 중간고사 때 서술형이 없었다거나 중간고사 때 좀 더 평이하게 시험이 나왔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기말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말 때 정말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해가지고 정말 시험을 어렵게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등급은 열심히 한 친구에 한해서 잘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자, 5. 서술형 비중 올라감. 그러니까 서술형이 중간 때 거의 안 나오는 학교도 꽤 있거든요. 근데 기말 때는 보통 낸다. 왜냐면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요. 서술형 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약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서술형 비중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기말고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자, 6번.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로 들어감. 뭐 3월 모의고사. 보통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중간고사 때도 이제 모의고사, 최신 모의고사 2023년 3월 모의고사가 들어갔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3월이 6월보다 좀 더 쉽거든요. 6월이 9월보다 좀 더 쉽고요. 계속해서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모의고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생들이 최신 모의고사를 내려고 하는 시험 범위를 잡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좀 더 어려워진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조건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요것 때문에 기말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이건 고3에 한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6월 1일 학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보는 시험인데요. 이 처음 수능을 내는 어떤 기관에서 보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와 어떤 설레임으로 공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를 준비하느라 5월에 다 써버려요. 그 다음에 6월에 내신 준비하는데 내신 대비가 한 달 만에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을 망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찌됐건 이러한 것 때문에 중간보다는 기말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중간이 어려워지는 이유 1번 쉬는 날이 많아요, 올해. 2번 1, 2월 기본기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기말 대비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기 빵꾸가 난다. 3번 교과서 뒤로 갈수록 어렵다. 4번 기말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 자체가 변별력이 올라간다. 난이도가 올라간다. 5번 서술형 비중 올라간다. 6번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 들어간다. 7번 학평 때문에 내신 기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기말 내신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이번 내신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기말이 더 어려워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놀면 노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고.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본인이 기말에 점수를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럼 놀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놀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 정도만 하면 이제 저희 영상이 아니죠. 제 영상은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5월도 일정이 많고 쉬는 날 많고 6월에 바로 내신 시험인데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 더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5월에 뽀개야 돼요. 뭡니까? 쉬는 날 뽀개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안 쉬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박 3일 잡아서요. 여행 갈 바에야 그냥 하루 한 반나절 노시고요. 나머지 공부하시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여행 제발 데려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3년만 좀 고생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전화상으로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데 제발 여행 가지 말아주세요. 네. 시험 기간 시작한 다음에 가시는 분들 많단 말입니다. 고등부는요. 최소 6주예요. 최소 내신 기간이 6주에서 7주란 말이에요. 전 7주 잡고 있어요. 그럼 보통 5월 8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5월 8일 이후에는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행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네, 가면 안 돼요. 네. 여행 가느니 차라리 반나절 놀고요. 반나절 노시고 충분히 놀고요. 그 다음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체육대회 있잖아요. 체육대회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쉬면 돼요? 안 돼요? 공부하고 쉬세요. 이해됐어요? 5월 8일 어버이날 챙겨드리고 식사 같이 하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재량 휴업일 놀지 마시고 공부하세요. 스승의 날 저한테 오지 마세요. 공부하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일정을요. 언제 어떻게 내가 쉬고 언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지금 잡아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끝난 다음에요. 5월 달에 뭐 수학여행 있으신 분들, 뭐 체육대회 있으신 분들이요. 언제 쉬고 언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좀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력에다가 체크를 좀 해놓으셔가지고요. 5월 달에 생각 없이 그냥 쉬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5월은요. 이번 3월과 되게 비슷합니다. 3월 달에 열심히 한 친구들이 4월 달에 수월하게 내신 대비를 했거든요. 5월 달에 미리 공부한 친구들이 6월에 내신 대비 때 좀 더 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자, 시험을 일주일 기본기 복습. 5월 2일에 보통 이 김포는 시험이 끝나거든요. 5월 2일에 노시고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5월 2일에 노시고요. 5월 3일부터 5월 8일, 5월 7일까지는요. 기본기 복습. 1, 2월 달에 배웠던 기본기 있지 않습니까? 기본기 복습을 하고 5월 8일부터 내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4, 5 같은 경우는 6월 23일이 시험일걸요? 그러니까 지금 5월 8일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채 7주가 안 될걸요, 아마?
한 6주하고 좀 더 될걸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만약에 기말 때 더 많아진다라고 예를 들면은 아마 시험 범위 다 끝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알지 않아요? 2학년 친구들? 중간보다 기말이 잘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돼야 됩니다. 어찌됐건 시험을 일주일 기본기 복습을 꼭 하셔야지만 기말 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기말 대비를 수월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쉬는 날 교과서 연습.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을 해가지고 쉬는 날 많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중간보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해서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예습하고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해석해보면 되는 거예요. 단어 찾고 외우고요. 그래서 그거를 쉬는 날 하시라고요. 쉬는 날 주말이나 어떤 여러분들 5월 5일이나 쉬는 날 있잖아요. 그때 1시간 잡고 하세요. 예,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대비할 수 있어요.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서술형 준비 1년 프로젝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서술형 나온 서술형 망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서술형은요 한 단기간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을 잡으려면요 요즘에 서술형이요 여러분 암기해서 풀 수 있게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 때문에 막 암기 신나게 하시잖아요. 암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지역 친구들 있잖아요. 암기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이 김포 지역은 암기해서 안 돼요. 네, 다른 쪽 비슷할 겁니다 아마. 암기해서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뭘 해야 하냐? 영작 실력 자체를 올려야 되거든요. 영작 실력을요 올리려면요 기본 구문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기본 구문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영작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영작 실력이 내신 기간 제외하고 약 6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내신 기간을 끼면요 거의 1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년 프로젝트 잡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영작 준비, 영작 실력 키운다고요. 기본 기말 내신 대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말 내신 대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서술형 대비하시고 제가 중위권 기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위권은 할 필요도 없어요. 하위권은 단어 외우시면 돼요. 근데 중위권인데 서술형을 다 틀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술형 쉬운 거부터 5월 달에 하시고 6월에는 기말 대비 6월 끝나고 7월, 8월 서술형 공부하시고 그 다음 9월 달에 서술형 공부하시고 10월에 중간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요. 중간 기말 사이에 서술형 대비를 넣으셔가지고요. 서술형 대비 프로젝트를 1년 잡고 만약에 지금 준비하신다고 하면 고1 기준 해가지고 고2 기말 때부터 고2 1학기 기말 때부터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되셨죠? 바로 나오지 않아요. 잠깐 한두 달 준비한다고 서술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술형은 그 순간에 긴장된 상태에서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또는 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끝난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시험 2주 전까지 수능 단어 강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을 못 보신 분들 중에서 중하위권 친구들 있죠. 중하위권 친구들이 가장 큰 이유가요. 지문 공부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시험 기한 오신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시험 기한 열심히 해가지고요. 시험 지문을 숙제한 친구들이 이 영상 봐야 도움이 됩니다. 시험 지문은 숙제했는데 보기에서 단어를 몰라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단어는 수능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수능 단어는요, 내신 시험 기간 동안에 내신 시험 범위 단어 외워가지고는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랑 똑같은 단어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 외워야 돼요? 지금 5월 달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5월에 외우고 5월 외우다가 5월 8일에 기말 내신 대비하면 또 수능 단어 스탑합니까?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수능 단어는요 정말 이제 물과 같은 거기 때문에 밥과 같은 거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내신 시험 기간 들어가면서도 계속 외워주시고 내신 시험이 너무 몰려가지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해야 돼가지고 너무 시간이 없을 때 그때 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봐서는 시험 2주 전이에요. 시험 2주 전까지는요 수능 단어 보셔야 됩니다. 중하위권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 범위 단어 외워봤자 보기에서 다 틀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능 단어에 대한 강화를 해주셔야지 고 1위권, 2권, 3위권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통 6개월이 필요하거든요.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은 보기에 나온 단어들이 지문 속 단어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학원 오신 분들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학평 버리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3들 중에서요 정시 파이터란 이 말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정시 파이터는요 내신 한 9등급, 8등급, 7등급
한 6등급까지 그 친구들이 정시 파이터인 거예요. 여러분 3등급짜리 정시 파이터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시 파이터라고 해가지고요 3등급짜리 친구가요 만약에 내신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9월 모의고사 보시고 박살난 모고 성적표 보시고 다시 수시 준비할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신 어떻게든 부여잡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공부하는 거지 3등급, 4등급 약간 어중떠중한 그 애매한 지금 등급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 함부로 내신 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내신 버렸다가는요. 내신도 망치고 9월달 모고도 망치고요. 수시 지원 기간에 갑자기 정시 파이터 버리고 갑자기 망친 내신 가지고 다시 수시 준비한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버리시고요. 이거는 제 많은 경험 데이터 상에 나온 것들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함부로 내신 버리지 마시고 모의고사는 어디까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학평을 버리세요. 차라리. 내신을 수시를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신 준비하세요. 무조건. 제 말 들으세요. 이해됐습니까? 내신을 어디다 쓸 수 없다. 내신 자체에 난 지금 가치가 9등급이다. 가치가 없다. 이런 분들만 정시 준비해주세요. 학평 준비해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할 때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말을 잘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5월에 노는 걸 줄여야 됩니다. 여행 절대 금물이고요. 핸드폰 뭐 당연한 거고요. 일정 같은 거 조정하셔가지고 5월 달에 언제 공부를 할 수 있고 언제 쉴 건지를 명확히 정하셔가지고요. 5월 달에 3월에 공부했던 것처럼 내신 대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 후 일주일 기본기 학습 5월 2일부터 딱 정해드릴게요. 5월 2일 노시고요. 5월 3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기본기 학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쉬는 날. 여러분들 5월 달에 쉬는 날이에요. 교과서 예습해 주세요. 교과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과서 대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6월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4번, 서술형 준비 1년. 지금 당장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서술형과의 단원은요, 당장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1년 잡고요. 지금부터 꾸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신 대비 들어간다 해가지고 5월 막 3주차 때 뭐 이렇게 내신 수능 단어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외우시고 6월 3주차까지도 단어 외워주세요. 괜찮으니까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기말을 잘 볼 생각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든 점수 올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됐죠? 다음 6번, 학평 버리기. 수시를 쓸 수도 있는 고3들은요, 6월 학평 깔끔하게 버리시고요, 5월 달에 무조건 내신 대비 위해서 올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간 끝나고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놀고 나서 기말 시험 못 봐서 기말 시험지 찢어서 막 던져버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말 시험 때 유지라도 하려면요 5월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5월에 쉴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5월에 약간 여유와 공부를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원하는 거 공부만 하는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쉬고 싶어 하시니까요. 잘 조율하셔가지고 5월달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애들이 할 때, 친구들이 할 때 해가지고는요, 성과가 날 수 없어요. 친구들이 놀 때 해야 돼요. 언제 놀아요? 5월에 논다. 친구들은요, 5월에 놀아요. 지금 5월에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이해됐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